작년 6.13 지방선거죠. 6.13 지방선거에서 많은 우리 또 화성 시민분들께서 저에게 또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일반인 신분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하면서 그 많은 시민분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의식을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부분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거를 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좀 마음 아프고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화성을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교육복지상임위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우리 유치원의 사태들을 보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격분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화성시에서는 2022년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여 개를 좀 확충하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성 관내에 보면은 또 쟁점사항 중에 고교 평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고교 평준화는 사실 우리 화성이 넓게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평준화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각 지역에 특히 예를 들어서 화성의 동부권, 그다음에 이제 서부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을 나누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평준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그 올해부터 중학생까지는 무상교복 지급이 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그 화성의 또 학부모님들께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추진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앞장서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성시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학생한테 무상교복을 약 한 3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한 7,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어서 보통 한 24억 원 정도 예산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많은 시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저희가 좀 복지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화성에 많은 또 인구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많이 또 계십니다. 특히 청소년 단기 쉼터라든지 저희가 또 미혼모 시설인지 이런 시설들을 화성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저희가 그 관내에 복지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단기 쉼터라든지 또 뭐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화성시 관내에 있으면서 사실 이분들한테 어떤 그 단기적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이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시설을 이용이 끝나면 사실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시에서 이분들을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이 이 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게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할 만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저희가 또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 또 더 넓게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를 항상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그 교육복지상임위의 위원들께서 5분이 계신데, 현안을 처리할 때는 항상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일치된 마음으로 합의된 그런 결과를 항상 가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으로 와서 보면 저희가 뭐 크게 많은 일을 한 건 아니지만요. 저희 병점 1동에 그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올 7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7월부터는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게 개보수를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좀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민원 사항을 접하게 되는데요. 공무원분들께 그런 민원 사항을 이제 전달을 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이제 규정, 어떤 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융통성만 부린다면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은 또 움직여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저 시민 편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을 이렇게 해결해 드릴 때 사실 그런 데서 저희가 많은 보람을 느끼는데요.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작년에 그 진안동의 한 노인정에 그 하수관이 역류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됐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드렸더니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저녁을 차려 주셨는데요. 우리 주민분들과 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데 작지만 소소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는 우리 또 화성시, 작게는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체로 보면 동서 간의 불균형이 사실 많이 심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동서 간의 이렇게 불균형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좀 제안을 드려보면 동서 간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적 제부도를 갔던 길이나 지금 현재 동부권에 살면서 제부도를 가는 길이나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개발은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변화를 하려면,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부권에 뭐 큰 병원을, 대형 병원을 하나 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분 만에 서부권에 있는 분들이 동탄에 있는 병원으로 올 수만 있다 그러면, 굳이 그 서부권에 큰 병원이 없더라도 또를 타고 우리 동부권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혜택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빨리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지역구가 진안동, 병점 1, 2동, 반월동인데요. 특히 저는 뭐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보면서 성장을 했는데, 특히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병점역 또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여기가 제일 번화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제일 슬럼화된 지역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임기 기간 동안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좀 더 활성화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 동료 의원님들은 뭐 워낙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 능력이 다들 출중하셔서 뭐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한 가지 꼽자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서로 소통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의 어떤 강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각자 서로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충분하게 주장을 하지만, 의원님들끼리의 그런 의사소통을 충분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자주 가지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공직자분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든지 규제로 시민을 억압을 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하게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요번에 그 1차 추경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학교 상담사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행정의 일관성.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거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응당 대응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목표라든지 목적이 자꾸만 흔들려서 일관성 없이 행정 처리하는 부분은 많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심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행정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원, 의원이란 자격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 편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해결을 하는 자리가 우리 의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시민분들 옆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발로 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어려운 일에 있을 때 불러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반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단어 세 개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질문지를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된 단어는 없었었는데 오늘 좀 부랴부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단어는 좀 소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마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통,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노력을 한다면 아마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꿈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요즘은 많이 어렵잖아요. 뭐 생활도 어렵고 뭐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꿈, 희망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저버리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하는데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어려움에 처해지는데 우리가 꿈을 갖는다 그러면 아마 정말 없던 엔도핀도 생겨서 아마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꿈이란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뭘 생각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적어보긴 했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까 소통이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기에 대한 주장도 좋지만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아마 세상 살아가는데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세 가지 단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 꿈, 배려.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좌우명은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최고보다는 최선을 이라는 좌우명이거든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많은 일들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데 나만 잘났다, 뭐 내가 최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혹시 뭐 그런 문제들이 뭐 해결이 안 되더라도 뭐 스스로 그런 거를 위안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최고보다는 최선이라는 좌우명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참 뭐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남은 인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사실 의원이 되겠다, 또 이게 선거에 나와서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 화성이라는 곳, 특히 화성에서도 이 병점 지역에 지금 이제 능동이죠. 능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요. 특히 뭐 이 지역은 뭐 다들 잘 아시지만 뭐 예전에는 시골 뭐 깡촌에서 지금은 신도시로 이렇게 탈바꿈이 돼서 그런 일련의 변화된 과정들을 지켜오면서 많은 혜택도 받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될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사실 시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동안 뭐 제가 많은 기간 동안 남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